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X32의 이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이니어 시스템은 뭐 X32 말고도 뭐 다른 여러 콘솔러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X32가 이니어 시스템이 그나마 가장 뭐랄까 접근하기 편하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X32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니어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모니터링을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스피커랑 다르게 모니터 스피커는 이제 연주자들이나 보컬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이제 개별적으로 듣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죠.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뭐지? 모니터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500석? 500석 이하의 공간, 뭐 500석보다 큰 뭐 800석, 1000석의 공간에서는 그 사실은 스피커로 듣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좀 무대가 좁거나 공간이 작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경험상 그래요. 그 프로분들은 약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도 이제 또 서로 연습했던 궁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도 연주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연주가 진행이 돼요. 물론 뭐 불편함은 있겠죠. 연주가 진행되는데 이제 뭐 교회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약간 서로 그 음악을 많이 안 맞춰본 그 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연주하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건 연주자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전 연주자 출신은 아니어서 뭐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도 연주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모니터가 없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모니터 소리를 계속 이제 키워주길 원하는데 그 좁은 공간, 뭐 특히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넓은 공간이 아니라 뭐 중고등부실이나 됐고 어쨌건 좀 고가 낮고 좁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모니터 스피커끼리 이제 간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에 쓰는 모니터 소리랑 이쪽에 쓰는 모니터 소리랑 간섭 때문에 자기 소리 잘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엔지니어한테 소리 좀 키워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뭐지 오히려 메인 소리보다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세서 모니터 스피커가 이제 무대를 타고 넘어서 다시 또 그 객석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악기나 보컬 모니터 때문에 그 메인 소리에 영향이 주어져서 소리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모니터 스피커가 또 좋은 거가 아니면은 소리를 키우면 클수록 벙벙거리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이제 연주자분들이 듣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소리 키워주세요, 소리 키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니어를 쓰게 되면 장점은, 사실 이니어 전에 제가 사실은 그 음악하는 입장에서 귀에 못 꽂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이어폰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귀에 좋지는 않은데 어쨌건 귀에 꽂으면 소리가 일단 잘 들리긴 하죠. 근데 그건 약간 접어두고 이니어를 써가지고 소리가 잘 들린다는 관점 하에 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선 이니어를 쓰는 방법이죠. 이제 무선 이니어를 쓰면 좋은 건 굉장히 편합니다. 예, 뭐 손발이 되게 편하고 뭐 벨트팩 정도만 이제 허리에 차면 되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편해져, 움직이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비싼 거죠. 그 보통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는 뭐 이런 장치라고 했을 때 아날로그 보내는 예를 들어 10만 원, 15만 원 정도 퀄리티의 소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무선으로 하려고 하면은 진짜 거기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요. 15만 원 정도 퀄리티 장비의 소리를 하려면 150만 원 줘야지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싱어까지 해가지고 이니어를 한 10대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니어 시스템 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디스트리뷰터 이런 까지 안테나까지 해가지고 뭐 주파수 문제도 걸리게 돼요. 그 보통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그 민간인 분들이 쓸 수 있는 주파수가 그 900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컬 분들이 다른 분들도 무선 마이크를 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니어 무선을 쓰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뭐 불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법으로 뭐 600대, 500대 주파수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는 무선 인이어 쓰게 되면 일단 금액적으로 너무 그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 법적으로도 약간 그
합법은 아닌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가격을 낮추려고 그 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쪽으로 이제 단가를 낮추게 되면 음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가 됐건 무선 인이어가 됐건 저는 최소한의 가격은 이상 줄 거 아니면 무선은 안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유선을 쓰시는 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어쨌건 무선 인이어를 쓰면은 좋긴 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건 번외로 두고요. 그 정도 돈을 쓸 정도면은 이제 그 전문가가 있겠죠. 그거 외에 이제 그 약간 아마추어 단계 한 500석 전후로 왔다 갔다 뭐 300석에서 500석 사이 해서 보통 이제 X32를 예를 들게 X32로 해서 진행 음을 뭐 밴드가 됐건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차양팀이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인이어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방법은 이제 유선으로 하는 거죠. 유선으로 하는데 여기서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세 가지 정도 나뉘게 되네요. 하나는 이제 그 P16M을 쓰는 방법인데요. 이전 영상에 제가 P16M에 대한 리뷰가 있는데 P16M으로 제가 한번 그런 세팅으로 해서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새로 교회 리모델링한 경우가 있어서 전 무조건 얘기했어요. 모니터 스피커 하지 말고 P16M을 차라리 쓰시라. 물론 거기 환경이 좀 안 좋기도 했어요. 뭐가 좋냐면 일단 P16M으로 해서 그 인이어를 하게 되면 선을 깔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랜선으로 다 날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소리 맞추기 굉장히 편해요. 일단 그 연주자분들이 그 P16M을 약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좀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세팅을 하세요. 세팅을 한번 해드리면 그분들이 엔지니어를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접촉 불량이 됐건 뭐가 됐건 해서 소리가 안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큼 적응이 되면 뭐 한 달, 두 달 해서 그 P16M을 그 연주자분들이 적응이 되면 엔지니어를 안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모니터 쪽을 신경을 안 쓰고 메인 소리만 컨트롤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 소리가 이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잡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귀에 꽂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고 권하지 않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막상 써보니까 좋아요. 단점까지는 아닌데 단지 이제 P16M을 썼을 때 그 P16M을 보면 뒤에 입력 있고 뚜루라고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추천은 4개 이상은 굳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더라고요. 4개 이상 되면 이게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소리가 끊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4대 이상을 쓸 때는 허브가 있습니다. 베링거에서 나온 게 있는데 허브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잠깐 영상을 찍기 전에 보니까 40 몇 개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P16M의 장점은 그 믹스버스 되는 소리를 연주자가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뭐 예를 들어서 리더자 목소리나 아니면 드럼이나 난 이제 신디를 치는데 드럼 소리를 뭐 조정하고 싶다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마음대로 믹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가 기본적으로 세팅만 하면은 간단한 조작으로 인해서 조금만 한두 달만 연습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볼륨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P16M이 가장 추천드립니다. P16M으로 예를 들어서 6명 정도가 쓰는 걸로 짠다라고 했을 때 한 250, 300? 뭐 그 전으로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뭐 적진 않지만 모니터 스피커 한 4-5개 사는 금액이면 차라리 저는 P16M이 소리 세팅하는 것도 좋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베링거에서 나오는 P2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P2는 뭐냐면은 아웃풋을 그냥 그 중간에 연결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 마이크에 우리 어디가 잠시만요. 제가 치웠나 보네요. 마이크 아웃, 그러니까 믹서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무대 쪽이면 S16이 있다면 S16에서의 아웃풋을 가지고 단자에 기계 연결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3.5 단자로 그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조절만 할 수 있는 P16M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채널을 믹싱을 했다라면은 P2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온 소스를 볼륨 조절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아이폰이나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게 믹싱이 또 가능해요. 그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핸드폰으로 그 P16M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금액이 저렴한 대신에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뭐 불편하더라도 어쨌건 가능합니다. 핸드폰 놓고 본인이 볼륨 조절해서 본인이 그 채널에 있는 소스를 믹싱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게 힘들다 싶으면은 리허설 때 맞춰진 소리를 그 볼륨 조절을 통해 가지고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P2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6, 7만 원 정도 뭐 해가지고 아까 똑같이 비교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50만 원, 아깝게 한 250에 300이라면 이거 한 P2로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가 있죠.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뭐 기타 치는 경우에는 일일이 옆에서 뭐 그 P16M을 만지는 것보다 옆에다가 채워놨던 그 P2를 통해 가지고 소리 볼륨을 조정할 수도 있죠. 이건 선택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이 P2를 사거나 이런 거 하기에 되게 애매모호한다 했을 때, 만약에 남는 아날로그 콘솔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콘솔 통해서 그 인이어 시스템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 믹서에서 아웃풋을 그 한번 이제 해봤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실은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해가지고 소형 믹서 요즘 베린 거 가장 작은 거는 한 6, 7만 원 합니다. P2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폰 해가지고 소리 들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인이어처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형 믹서의 장점은 활용도가 높아요. P2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예배팀이나 이제 아니면은 그 뭐 공연팀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전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 모니터용 말고는 사실 쓸 데가 별로 없는데, 그 소형 믹서 같은 경우는 간단한 행사나 아니면 간단한 장비의 볼륨 조절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소형 믹서도 한 6, 7만 원 하고 P2도 한 6, 7만 원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막상 써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써봤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믹서로 하게 되면 최대 단점이 지금 하다 보니까 생긴 게, 그 이어폰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어폰을 음악하거나 뭘 하거나 뭐 두 가지 종류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뭐 그 애플에 나온 거를 이제 무선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핸드폰 샀을 때 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믹서로 해가지고 인이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요걸로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명료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소리가 깨진다고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리가 깨져서 들립니다. 그래서 일반 약간 그 전문가용 이어폰 있잖아요. 뭐 커널형 해가지고 그런 이어폰을 쓰셔야지만 사실은 쓰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은 거를 이제 P16M에서 썼을 때는 큰 부담감이 없어요. 소리가 깨지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믹서를 통해서 받으면은 소리가 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 이제 경험담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예, 경험담을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건 인이어 시스템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소리 유지를 위해서는 그 밴드 쪽이 인이어 시스템이 되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 이제 200석이나 300석 정도 되는 소형 공간에서는 인이어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P16M, 뭐 여유가 없다면은 P2 정도를 쓰게 되면은 좀 많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연주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으셔야 돼요. 그 인이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이제 이니어를 그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가끔 문의도 있어서 이니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론적으로 제가 그 약간 결론적으로 그래요. 제가 갑자기 이제 어느 곳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사실 이니어를 쓸 일이 별로 저는 없었거든요. 그 전에 없었다가 해봤자 이제 P16M은 썼어요. 가끔 녹음용으로 P16M을 썼는데 거기에 공간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마침 그쪽에 이제 소형 믹서가 몇 개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좋아요. 다 잘 되긴 되는데 좀 싼 이어폰을 쓰게 되면 소리가 깨져서 못 듣는구나 라는 게 사실 결론이었습니다. 뭐 그걸 겪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인이어를 쓰면 어떻게 좋다 안 좋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베링거에 대한 베링거 그러니까 P16M 같은 경우는 이제 베링거 X32나 M32에 한해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인이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뭐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